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세상, 이게 사실은 우리 뇌가 하나하나 만들어낸 정교한 창조물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뇌가 도대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그 진짜 신기한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포크가 있어요. 모양, 색깔, 쇠로 된 재질까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음식을 찍어 먹는 도구라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서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기묘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탐험할 뇌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 아주 작은 오류, 일종의 글리치가 생겼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 작은 오류 하나가 어떻게 우리 현실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눈이나 귀가 세상을 비디오 카메라처럼 그냥 녹화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뇌는 감각기관이 보내온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편집하고 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각자만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 해석의 결과물인 셈이에요. 아니 그럼 뇌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걸 아주 이해하기 쉽게 회사의 분석가와 CEO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 두 역할, 바로 지각과 인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지각은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건 둥글고 빨갛고 손에 잡히는 물체입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리는 성실한 분석가 같은 거예요. 눈앞에 뭐가 있는지 인식하는 단계죠. 반면에 인지는 그 보고를 받은 CEO입니다. 분석가의 보고를 받아서 과거의 기억, 지식과 다 합쳐보는 거죠. 아, 이건 사과구나.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간단합니다. 모든 건 감각이라는 날것의 데이터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뇌의 분석가인 지각이 이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고 마지막으로 CEO인 인지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감각, 지각, 인지. 바로 이 세 단계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핵심 방식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이야기였고요. 만약에 이 회로 어딘가가 꼬이거나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이 지각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나타나는 정말 놀랍고도 혼란스러운 세계, 지각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건 눈이나 손이 고장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기관은 멀쩡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해석해야 할 뇌, 특히 여러 정보를 통합하는 우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됐을 때 생기는 거죠.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각정보 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포크 이야기 있죠? 그게 바로 이 시각인식 불능증이에요. 혹은 막 어지러운 서랍 속에서 유독 열쇠만 못 찾는다면 형태 배경 구분 장애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기이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 편측 무시입니다. 편측 무시는 이름 그대로 세상의 한쪽 편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현상인데요. 이게 정말 기묘합니다. 주로 왼쪽을 무시하는데 이분들은 밥을 먹을 때 접시의 오른쪽에 있는 음식만 먹어요. 왼쪽에 음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왼쪽 공간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각의 문제가 시각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먼저 입체인지 불능증. 이건 눈을 감고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만져도 이게 열쇠인지 동전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관념 실행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행동의 순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칫솔질을 해야 하는데 칫솔에 치약이 아니라 비누를 묻히는 식이죠. 심지어는 자기 팔이 마비됐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질병불인증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체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뇌의 문제를 의사들은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이제는 이 복잡한 성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꼭 막 거창한 MRI 같은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냥 종이랑 펜만 있어도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꽤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이 선 이분 검사 한번 보세요. 진짜 간단하죠? 그냥 선 하나 축 긋고 정확히 가운데에 표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측무시가 있는 분은 그림처럼 실제 중심보다 훨씬 오른쪽에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바로 거기가 선의 가운데인 거예요. 왼쪽은 아예 인식 범위에 없으니까요. 이 시계 그리기 검사는 훨씬 더 많은 걸 알려줘요. 시계를 그려달라고 부탁하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숫자를 시계 오른쪽에만 빼곡하게 그려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단순히 왼쪽을 못 보는 걸 넘어서 공간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능력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물론 지각, 즉 분석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같은 뇌 CEO가 하는 일들도 평가를 해야겠죠. 그럴 때는 KMMSE2 같은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딱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우리 뇌가 우리 각자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설계자라는 사실이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뇌가 매 순간 어쩌면 조금은 위태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의 현실을 구축하는 설계자라면 그 설계에 오류가 생겼을 때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나라는 존재와 나의 뇌,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 아닌가요?